자, 오늘도 유쾌한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이도성입니다. 요란합니다. 어디죠? 네, 당신이 잡는 사이에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16부작으로. 근데 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느낌일 것이다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막 울부짖고 있는데 혼자서 무슨 일이야? 이런 느낌. 혹시나 별말 스폰 안 되니까. 스폰 안 되고. 안 되죠. 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15화까지만 보세요. 안 돼.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락부. 예. 어떤 도시락이 준비되어 제 있을까요? 차례군요. 자, 먼저 첫 번째 도시락부터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하나, 둘, 셋. 빠밤. 네, 이런 게 플렉스. 이 플렉스 아시죠? 날씨가 추워서 훈훈한 소식 먼저 준비했는데요. 이 플렉스라는 게 사실 뭐 돈자랑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이 한 부부가 온라인에 크리스마스 기념 플렉스라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 돈자랑 같은데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돈자랑을 어떻게 했길래 박수가 쏟아집니까? 돈자랑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예. 네, 쇼핑백이 잔뜩 놓여 있죠. 보니까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인데 저 안에 담겨 있는 게 오리털 패딩입니다. 네, 이 부분은 수년 전 처음 연을 맺은 지역 보육원에 보낸 선물인데 하트가 막 뿅뿅 나왔죠. 네. 좋습니다. 하트 좋아요. 독실한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1년 동안 헌금을 하지 않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의미 있게 플렉스를 했다고 합니다. 보육원에. 대단합니다. 사실 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늘 마음은 있지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입시학원을 운영하는데 이 보육원 출신 학생이 그 국가 지원과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 학원에 등록하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 보육원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보육원 원장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아이들 옷차림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무거웠대요. 아무래도 좀 얇게 입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부를 결심했고 이 길쓴이는 생일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이기도 해서 난생 처음 수백만 원어치 쇼핑을 해봤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도 박수 한번 치시죠. 아이고, 멋있습니다. 근데 저 옷들이 이제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모두 입을 수 있게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싶었는지 내년에는 이제 학원이 더 잘 돼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까지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벌써 여기가 뜨겁네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 막 되게 비싼 제품들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야 쉽지 않은데 이런 소식은 정말 매일매일 전해드렸으면 매일매일 네,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저 패딩 입고 따뜻한 겨울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도시락 제가 옛날 도시락으로 준비했는데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6년 만에 밖으로인데요. 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 씨. 저는 사실 이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데 이 최 씨가 이 구속 6년여 만에 교도소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징역형을 꽤 길게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나왔나요?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때가 재판 받을 당시였죠. 이 지난 2020년에 이 징역 18년형이 확정되고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이 1개월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건데요. 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으로 인해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4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는데요. 이번에는 받아들여져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자료 화면입니다. 그럼 지금 최성원 씨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나온 거예요? 네, 일단 오는 30일에 척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라고 합니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게 되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만 제한이 됐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제 어젯밤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일정대로 복귀는 해야 하는데 만약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는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 블록 도시락인데요. 또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조금씩 드러난다인데요. 최근 알려진 충격적인 사건이죠. 한 60대 남성이 숨진 채로 이 아파트 옷장 안에서 발견된 사건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사건의 경위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 발견된 아파트에 그 피의자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살던 곳인데 맞아요. 이게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집주인도 행방불명 상태라고요? 네, 어제 뉴스룸 보도에 나왔는데 저도 보도를 보고 이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명의자인 이 여성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소재를 찾고 있는데 이 피의자의 또 다른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쩌다 시신이 옷장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도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피의자를 A씨, 피해자를 B씨라고 제가 편의상 정리하겠습니다. 예. A씨는 지난 20일 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B씨가 모이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요. 이 합의금을 준다면서 집으로 유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범행이 이뤄졌고 이 살해한 뒤에 옷장이 은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와,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그 연쇄살인마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너무 무서운데 범행 후의 행적도 굉장히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막 자기가 그 사망자인 척하면서 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네, 맞아요. 예, 바쁘다, 뭐 배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유족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말투도 다를 수도 있고. 말투도 좀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전화는 또 안 받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가 모이던 택시는 한 1km 가량 떨어진 공터에 버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거나 대출까지 받는 등 한 7천만 원 정도를 가로챈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찰은 어제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또 이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진실이 좀 잘 밝혀져서 처벌받을 사람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락 더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또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도시락 조만간 또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그런 일 없다라지만인데요. 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중국의 비밀경찰서 관련 소식입니다. 이 중국은 현재 비밀경찰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 보도한 영상인데요. 저희 JTBC가 중국의 비밀경찰서를 처음 폭로한 단체를 인터뷰하면서 확보한 영상입니다. 이게 실제 중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걸로 추정되는 비밀경찰서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 중국 공안이 화상으로 범죄 용의자를 신문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에는 저 뒤에 저게 이제 마드리드 해외동포 서비스센터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영상 이 중국이 저장성 검찰청이죠. 저장성이라는 성,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 검찰청이 인터넷에 직접 올린 영상입니다. 이 인권단체는 스페인에서 민간협회처럼 꾸민 비밀경찰 조직을 현지 정부 몰래, 그러니까 중국이 스페인 정부 몰래 운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is even video evidence, and again, it would be interesting if the foreign ministry,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would respond to that. So we actually have pretty convincing evidence, again, from the authorities themselves that they have been running these kind of operations. 그리고 당사자, 그 나라 동의 없이 이런 조직을 뭐 그 나라의 맘대로 세운다, 이거 있을 수 없는 말이 안 얘기입니다. 되죠. 이게 심각한 이제 영토 주권 침해라는 점도 이 단체는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중국이 어제 불쾌하다 뭐 이런 취지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아니라는 건데 계속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보도했던 그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그 식당, 중식당이었죠. 예, 그 중식당이 이달 이제 끝으로 이제 폐업을 한다고 하고. 이달까지만 하고. 근데 그 중식당의 주인이 또 여행사를 갖고 있는데 그 여행사도 지금 폐업 절차를 들어간다고 하는 네, 그런 말도 이것도 있어요. 이제 너무 어제 수상해. JTBC 뉴스룸 보도에서 이제 윤정주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중식당의 회장이 왕모 씨고 대표가 배모 씨입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거주지에 사는데 뭐 부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 2007년부터 여행사를 함께 운영했는데 이 취재진이 본점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행방이 묘연했고 이 등기상 해산 날짜가 이달 5일. 그러니까 인권단체 폭로 바로 다음 날이에요. 이거 뭐 우연치고는 조금 묘하죠. 이 과거 사무실이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인데 여기가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중식당의 지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 예. 국회의사당에서 뭐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주한 중국 대사관은 2차례 성명을 냈고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인데 사실 진실이 뭔지는 아직 뚜렷하게는 모르죠. 밝혀진 게 없으니까 네. 요거는 계속 좀 취재를 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